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2월 14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일면 기사는 다양합니다. 그중에서 눈에 띄는 기사, 세계일보 일면 하단 기사입니다. 다른 그 조간신문에서도 이 기사를 다뤘는데 내용은 이겁니다. 정성호 친명계 민주당 의원이죠. 이재명 캠프의 좌장 이렇게 불리는 인물입니다. 정성호, 수감된 정진상, 김용, 회유 정황. 정성호가 구치소를 찾아가서 이재명 대통령 된다 이 발언을 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무슨 취지로 말했는지 경위를 파악하고 나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JTBC가 어제 처음에 이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신문에 일제히 실렸는데 JTBC에 따르면은 검찰은 친이재명계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최근 구치소에 수감된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만나서 자,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니 당신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 이야기가 지금 나옵니다. 조선일보가 이 내용을 따로 취재를 했습니다. 자,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정치면 기사 사면인데, 자, 정진상 면회관 정성호 친명계 좌장 흔들리지 마라. 다른 알리바이 생각해보라. 자, 이재명과 연결되지 않는 다른 알리바이를 생각을 해서 이재명을 보호하라. 그러면 이재명이 대통령 돼서 우리 세상이 온다. 자,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김성태 압송 다음 날인 1월 18일에 서울구치소에서 특별 면회로 만났다. 그래서 이재명이 다음 대통령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작년 12월 김용에게도 비슷한 언급을 했다. 이재명이 다음 대통령 된다. 특별 면회를 해서 정진상을 특별 면회를 해서 그 정성호가 마음 흔들리지 마라. 다른 알리바이를 생각해 보라.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조선일보가 취재를 별도로 했는데 JTBC와 별개로 정성호 친명계 좌장이 지난 1월 18일 정진상 씨를 서울구치소에서 특별 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성호는 정진상에게 마음 흔들리지 마라. 당신이나 김용, 이재명에 대해서 검찰은 직접 증거가 없다.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정성호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이기 때문에,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알리바이를 다른 거로 계속 대라. 그러면은 이재명이 결국은 제가 뭐 가벼워지든지 뭐 그렇게 될 것이고, 특히 이 대선 작업 문제, 뇌물 문제에서 좀 자유로워지면은 결국은 어느 정도 약한 처벌을 받다가 다음 대선에 나가서 대통령이 된다. 우리 세상이 온다. 그러면 당신들은 그때부터 쭉쭉 뻗어나갈 수 있다. 이 이야기겠죠. 마음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특별 면회는 그 일반 면회하고 좀 다릅니다. 특별 면회는 그 일반 면회는 수감자와 면회자 사이에 칸막이가 있는데 그게 없죠. 없고 거기서 대화는 녹음되지가 않는데 다만 이 교도관이 배석해서 뭐 특별한 말이 있으면은 그것을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해서 접견록을 작성해 두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대화는 접견록에 담긴 겁니다. 이것은 이 김도읍 의원실에서 법무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김도읍 의원실에서 법무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지난달 31일까지 정진상에 대한 구치소 면회는 총 70회가 이루어졌는데 일반 면회가 12번, 변호사 접견이 57회였고 장소 변경 접견, 이것이 특별 면회입니다. 장소 변경 접견, 다른 장소에서 하죠. 별도의 장소에서 합니다. 구치소 안에서. 그 특별 면회는 1월 18일 그 정성호 의원이 유일했는데 정성호 의원이 유일하게 특별 면회를 한 번 했습니다. 1월 18일에 했는데 그날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국내로 압송된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비 대납 의혹, 또 대북 송금 이런 것과 관련돼 있죠. 김성태 씨가. 그래서 정진상이 또 이재명의 핵심 접근으로서 그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변호사비 대납, 특히 이 문제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날 압송된 다음날 정성호가 구치소로 찾아가서 정진상을 회유를 한 겁니다. 흔들리지 마라. 다른 알리바이를 생각해보라. 다음 대선에서는 우리가 대통령 된다.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당시 특별면회에서 그러니까 정성호가 김용, 또 다른 핵심 접근이죠. 김용도 특별면회를 했는데, 김용에게도 알리바이가 중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 그리고, 특별면회는 정성호 의원이 유일했다. 김용에 대해서도. 그리고 김용을 특별면회한 날도 의미가 있습니다. 남욱, 천화동인 사호 소유자죠. 남욱 씨 등이 이 김만배 씨가 자신의 지분 일부를 정진상, 김용, 유동규 몫으로 약정했다. 이런 주장을 막 쏟아내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김만배가 자신의 지분 절반을 좀 유동규 몫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것이 새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유동규뿐이 아니고 정진상, 김용, 이재명의 핵심 접근 이 사람들도 428억의 주인이다. 이런 말이 있었죠. 이런 주장을 남욱 씨가 계속 했죠. 그 시점에 이 정성호가 남욱을, 김용 씨를 또 면회를 해서 흔들리지 마라. 알리바이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조계에서는 정성호 의원은 친 이재명계 좌장격인 인사다. 그가 정진상, 김용 씨를 특별 면회에서 알리바이를 반복해서 언급한 게 사실이라면 두 사람에 대한 입막음과 함께 회유 및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은 서울중앙지검이 최근에 김용, 정진상 씨 구치소 면회 접견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발견을 해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자, 그래서 이것이 법무부를 통해서 국회의 자료 요구에 의해서 국회 김도읍 위원실에 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도가 된 거죠. 그리고 또 각 언론에서 추가 취재를 한 건데, 정성호 의원은 결국은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정진상, 김용 두 사람에게 당신들이 이재명을 엮지 말고 알리바이를 따로 만들어서 당신들이 지은 죄로 그냥 하고 이재명을 보호를 해주면은 다음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당신들을 다 석방도 시켜주고 해줄 거다.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당신들을 버티고 있어라. 그러면은 이재명이 대통령 돼서 우리 세상이 온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자, 정성호 의원은 오늘 새벽에 입장문을 SNS를 통해서 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검찰이 급기야 개인적인 접견 사실과 대화마저 언론에 흘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질이 아니죠. 뭐 흘린 건 흘린 것이고 흘렸는지 안 흘렸는지 어쨌든 법무부를 통해서 국회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 본질이 아니죠. 본질은 이 알리바이를 따로 만들어서 거짓말해라. 검찰 수사에서 법원 재판에서 거짓말해라.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은 엮지 마라. 그러면은 이재명이 다음 대통령 돼서 우리 세상 온다. 자, 그 이야기를 한 것이 본질입니다. 이재명이 다음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범법자들은 또 많이 있겠죠.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김만배 씨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유동규, 남욱 계속 대장동의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만배 씨는 입을 다물고 있죠. 그 전에 한번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자해 소동을 겪기도 했는데 그 김만배도 이재명이 대통령 될 때까지 버티자 이런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서울신문 사회면 기사입니다. 서울신문 사회면 기사 보시면 김만배, 남욱 너의 길 가라. 끝내 입 안 열 듯. 김만배가 법정에서 이재명 연루 부인하는, 이재명이 대장동에 연루됐다는 것을 부인하는 그런 의지를 밝혔는데 그게 뭐냐면은 법정에서 남욱 그 변호사를 만나서 법정에서 그 같은 범법 혐의니까 만났겠죠. 만나서 남욱에게 너의 길 가라. 나는 나의 길 가겠다. 계속 폭로를 하고 있는 남욱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독하게 얘기해서 내가 곤란하다 이런 말도 했고 알아서 잘 방어해라 취재의 발언을 했고 자, 이 김만배 씨가 대장동 관련 공판 당시에 남욱 변호사를 만나서
넌 너의 길을 가라고 말했다고 남욱 변호사가 13일 밝혔다. 남욱이 그런 말을 내가 들었다. 김만배에게. 남 변호사 등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연루 의혹을 폭로하는 상황에서 김만배 본인은 끝까지 입을 닫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가 된다. 자,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은 김만배 씨는 지난해 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회복한 뒤에 지난달에 다시 재개된 공판에서 남욱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휴정 시간에 남욱 변호사에게 너는 너의 길을 가. 처음에 내가 얘기했던 대로 가라. 알아서 잘 방어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김씨의 행동과 발언 등을 종합하면 김만배 씨는 이재명 대표 측의 대장동 수익 약정 의혹 전부 700억인데 428억 대장동 수익을 이재명 쪽에 주기로 했다는 그 약정 의혹에 대해서 앞으로도 기존 입장을 향후 공판에서도 그대로 이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 될 때까지 또 기다리겠죠.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씨가 석방된 이후 천화동인 1호 수익과 이재명 대표 측의 관련성을 폭로를 해왔지만 김만배 씨는 이재명 대표 측은 관련이 없다. 이런 입장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녹취록에 보면은 김만배는 대장동 일당과 대화하면서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대표 측 몫을 숨겨놨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분에 대한 불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허언을 한 것이다. 허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준수를 하면서 지금 이재명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을 보호를 해서 지금 정승호가 이야기한 대로 정진상, 김용에게 이야기한 대로 흔들리지 마라. 다른 알리바이를 다른 검찰에서 거짓 준수를 하라. 이재명을 보호하라. 그러면은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우리 세상에 온다.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이 대선에서 다음 대선에서 뭐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선을 앞당기려고 시도하는 쪽도 있습니다. 탄핵이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뭐 주장을 하면서 매주 주말에 집회를 여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그 사람들의 행태가 지금 조선일보 사이면에서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사이면 그 신명 기사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얼굴 붙여놓고 초등학생들에게 활 쏘세요. 얼굴에다 활 쏘세요. 이 촛불 행동 낯뜨거운 이벤트. 네티즌들 도를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지금 탁자 위에 인형 3개를 놓아뒀습니다. 그리고 인형에는 각각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얼굴 사진이 큼지막하게 붙어 있습니다. 한 남성이 장난감 활을 쏴서 한동훈 장관 얼굴을 탁 맞히자 인형은 픽 하고 뒤로 쓰러졌다. 어린 학생들도 해보라 해서 주최자들이 어린 학생들도 막 활을 쏘게 해서 참여를 시켰고 어떤 사람은 신발을 아예 벗어서 인형을 때려서 쓰러뜨리기도 했다. 촛불행동이란 단체. 지난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에서 개최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26차 촛불대행진에서 나온 풍경입니다. 이 촛불행동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작년 4월에 출범을 했죠. 조국 백서 저자를 했던 김민웅 씨가 상임대표를 맡았고, 그때 뭐 강우병 사태를 주도했던 사람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 8월부터 매주 토요일 촛불 집회를 열고 있는데 11일 집회에서는 중앙무대 인근 행사장 한편에 활쏘기 이벤트 이런 코너를 만들어서 이런 행태를 벌였습니다.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법은 죽었다 이런 팻말을 들고 윤석열은 퇴진하라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 구호를 외치고 한쪽에서는 이런 참 희한한 이벤트를 벌였고 거기다가 초등학생들에게 와서 활 쏴. 초등학생들에요. 뭐 누군지 무슨 말 의미인지 모르고 뭐 활 쏴서 맞추면 픽 썰어지니까 재밌으니까 쐈겠죠. 그런데 이런 짓을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시켰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탄핵을 추진하는 세력의 행태입니다. 어제 제주도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가 열렸죠.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경선에 나가는 사람들이 총집결해서 합동연설회를 했는데 7번 모두
열립니다. 4번 TV 토론회가 있고, 자, 첫 번째 제주에서 연설이 해가 있었는데, 역시 김기현, 안철수가 맞붙었습니다. 중앙일보 3면 기사입니다. 3면 기사 보시면은 김기현은 아니 당정 분리할 거면 왜 여당을 하느냐. 안철수는 줏대 없는 당대표로는 총선을 못 이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 여당 대표 후보 제주에서 첫 연설회를 열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대통령과 손발 맞아야지 성과를 낸다. 안철수 후보는 능력에 따라 공정한 공천을 할 것이다. 천하람 후보는 민생위기 해결을 하겠다. 좀 차별화를 시도를 했다. 천하람은 지금 이준석과도 지금 차별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한교안은 가짜는 안 된다. 보수 적자를 강조했다. 한교안 가짜 안 된다. 보수 적자를 강조했다. 자, 그래서 제주도에서 어제 이 합동연설회가 있었는데, 이 합동연설회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어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준석이 지금 제주도까지 가서 이준석의 아바타로 출마한 천하람을 비롯해서 뭐 김용태, 허나, 이기인 이런 후보들이 있죠. 이번 후보들과 같이 제주 4.3 사태, 4.3 사건, 4.3 사건의 유족들을 찾아서 위로를 하고, 또 거기서 그 4.3 사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정리를 하고 했는데, 자, 어제 그 태영호 의원, 그 북한 외교관이었다가 탈북을 해서 국회의원이 됐죠. 태영호 의원이 4.3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자, 한겨레 신문을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겨레, 진보 좌파 성향, 친북 성향인 한겨레 신문, 사면 종합면인데, 크게 실었습니다. 태영호, 4.3, 김일성이 자행한 만행이다. 태영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일성이 자행한 만행이다. 그런데 한겨레 신문 끝에다 색깔론, 이렇게 또 제목을 붙였습니다.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태영호 최고위원 후보가 제주도에서 어제 4.3 사건은 명백히 김일성입니다. 김씨 일가에 의해서 자행된 만행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 제주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에서 태영호 후보가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시기 4.3 사건의 장본인인 김일성 정권에 한때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그제죠. 제주 4.3 평화공원을 방문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3 사건은 명백히 김일성 일가에 의해서 자행된 만행이다. 이런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천하람 그 당대표 후보를 비롯해서 전당대회 본경선에 진출한 친이준석계 후보 4명은 제주 4.3 희생자 유가족들과 만나서 국민의 생명과 아픔에 적절한 보상을 하는 정당으로 앞장설 수 있도록 지속해서 신경 쓰겠다. 그래서 보상 금액 상향을 포함해서 제주 4.3 특별법 후속 조처 이행을 약속을 했다. 자, 태영호와 이준석 누가 더 정통 보수 정당의 지도부로 적합한 인물인지. 이준석은 뭐 지도부 경선에 못 나왔죠. 그 성접대 의혹으로 당권이 정지가 됐기 때문에 이준석이 내보낸 그 사람들과 태영호 누가 더 보수 정당의 지도부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판단이 바로 섭니다. 2월 14일 보내드린 조간 따풀이었습니다.